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서울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출근한 모습인데요. 네, 어젯밤 늦게까지 이 청문회 준비를 하다가 퇴근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 국회 청문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이 창성동 별관 정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입장을 좀 발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에는 이 기자들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기자회견, 간단한 기자회견을 할 모양입니다. 교회는 왜 끝나신 건가요? 하여튼 이렇게 자, 문총리 후보자. 일요일인데도 쉬지 못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괴롭혀드려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내일 임명동의안 제출되는 상황에서 후보자님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반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실무 총리실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메모를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을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까 나름대로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날부터 갑자기 제가 반민족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놀랍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 제가 쓴 글들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을 보면서 몹시 당혹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혼란 속에 지내면서 결국 이것은 저의 진심을 여러분들께 정확히 전달해 드리지 못한 표현의 미숙함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썼던 사람으로서 이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에게 쏟아지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길 것 같아 몇 말씀 드리려 합니다. 온누리교회 강연은 저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단련을 시키셨으나 그 고난 후에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는 말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비솝 여사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 나옵니다. 비솝 여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은 양반들의 수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해 간 조선인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모두 자기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세계가 인정하는 부지런한 민족이 아닙니까? 강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과 양반들의 행태와 처신을 지적한 것이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똑바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만 열을 올렸던 당시 위정자들 때문에 나라를 잃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의 그런 경제 대국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부지런했다는 것,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대한 저의 역사 인식은 여러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위안부는 분명히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세 딸의 아버지입니다. 딸만을 둔 아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찔리고 아픕니다. 누구보다 더 참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독일처럼 사과를 하지 못할까? 왜 좀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을까? 그들의 진정한 사과로 우리의 마음을 풀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양국이 앞으로 같이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쓴 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 금전적 배상에 치우치는 것 같은 당시의 협상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 인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눈
역사의 종교적 인식이었습니다. 전체 강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함께 늘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입니다. 식민 지배와 분단이라는 시련을 통해 우리 민족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공산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명제는 조국 통일입니다. 통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이 분단의 상황은 아프지만 견딜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할 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면하고 절약하지만 번영이 오면 타락하고 부패하는 역사의 사이클을 막기 위해서도 도덕과 개혁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분 대통령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관련 칼럼은 당시 시중에 일부 회자되었던 비자금 문제나 해외 재산 도피 의혹에 대한 것인데, 당시 김 대통령의 병세가 위중한 상황이어서 가족들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몹시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관련 칼럼도 전직 대통령인 국가원로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공인의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론인으로서 지적한 것입니다. 유족들과 국민들께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해드렸다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언론인 시절 언론인으로서 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다짐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의 진심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장소가 너무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로 오늘은 끝내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때마다 현안이 있는 것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현안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면 우리 총리실을 공보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저를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자리 모시도록 노력할게요. 요거 좀. 예? 법적 대응은